제가 이전에 중학생은 몇 시간 공부해야 할까를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중학생은 어차피 중학교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중학교 공부 중 필요한 것만 해주고 남는 시간에는 자기 진로를 찾아서 취미 활동을 해줘라 라는 요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든 생각인데요. 사실 공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중학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등학교 공부를 앞당겨서 선행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학생은 몇 시간 공부해야 할까에서 펼친 주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왜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지, 왜 그때 차라리 중학교 공부만 더 제대로 해주고 남는 시간에는 놀아주는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다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저처럼 공부에 막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는 않은 평균적인 다수를 위한 영상입니다. 만약 천재적인 지능이 있어서 중학생 때 고등학교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중3 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면 고등학교 선행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영상은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갖지 않고 있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선행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학교 교과를 제대로 이해해야 고등학교 교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한번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강사님은 인강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수능 문제는 갈수록 중학교 개념을 고등학교 문제에 섞어 넣음으로써 고등학생 수험생들을 당황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개념만 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개념도 함께 섞어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학생 때는 이런 개념들을 배울 겁니다. 할선 정리, 직각삼각형의 닮음 공식, 삼각형의 중선 정리,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삼각형 외각의 이등분선 공식, 원뿔의 부피 공식, 그 다음에 구의 부피 공식, 이런 다양한 기하학적 공식들을 배울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할선 정리 공식, 직각삼각형의 닮은 공식 등과 같은 공식들은 고등학생 때는 이제 배우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수학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등장한 개념들, 중학교 때 등장한 공식들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공식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수학 공식들은 중학교 교과에만 등장하고 고등학교 교과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응용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 공식들을 제대로 복습해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저는 중학생 때도 중학교 수학 센을 최소 7회독, 많을 때는 13회독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해주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중학교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과거에 복습하면서 쌓아뒀던 그 개념과 공식들을 다시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가 있었죠. 이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개념을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 섞어 넣어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국어도 중학교 개념을 탄탄하게 쌓아두지 않으면 고등학교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법과 어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과 어휘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에서도 중학교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문학작품, 수능 문학작품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기획자들이 괜히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를 분리한 게 아닙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공부가 적당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공부가 적당합니다. 중학생들이 중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에서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행을 해도 충분히 반복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 고등학교 수학을 센 7회독, 자이스토리 5회독 해줬고 국어는 배운 지문을 최소 3회독, 보통 4회독, 5회독 해줬습니다.
영어는 문법 같은 경우 5회독 이상 해줬고 어휘도 4회독 해줬습니다. 과학과 사회 같은 탐구 과목은 개념 플러스 문제를 최소 3회독 이상 해줬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5회독도 해줬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 정도는 반복해줘야지 교과에 나오는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사실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교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반복 횟수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고등학생보다는 이해력이 미숙한 중학생이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반복해야지 고등학교 교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는 많은 중학생들은 사실 이 정도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3회독도 반복 안 합니다. 대부분 1회독만 하고 그거를 선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처럼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를 그냥 1회독 선행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중학생이 제대로 선행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공부를 한 것보다 더 많이 반복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중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교과까지 1회독 선행하는 건 사실상 선행을 한 번 한 거나 선행을 아예 안 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을 거라면 공부 시간이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겠죠. 중학생이 고등학교 교과를 선행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필요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중학생은 아직 중학교 공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교과를 선행하다 보면 중학생 공부를 충실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중학생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선행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선행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등장하는 각종 공식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고 그 공식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 공식에 숫자만 바꿔 끼워가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풀 수 있었지만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공식을 응용할 수가 없으니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그 공식들을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깊이 이해해야만 수학 문제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 공식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부를 제대로 한 고등학생이라면 10초 안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중학생이었던 저는 5분을 들여서야 풀 수 있었고 고등학생이라면 5분 안에 풀 수 있는 중간 난이도 문제를 중학생이었던 저는 15분, 20분을 들여야만 겨우겨우 풀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중학교 때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차라리 중학생은 중학교 기초를 충분히 다져야지 오히려 고등학생이 될 때 고등학교 교과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중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선행을 하지 말고 중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해라 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등학교 공부를 선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중에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제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학교 교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교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학생은 중학교 교과를 이해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선행을 해도 충분히 반복 복습하지 않으면 선행을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차라리 의미 없는 선행을 한 번 할 바에야 선행을 안 하고 중학교 공부에 더 충실히 하는 방법이 훨씬 더 공부 효율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가 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교과는 필요 이상으로 어렵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고등학교 진도를 빼고 싶으면 차라리 중학교 공부에 더 충실히 함으로써 고등학생이 됐을 때 중학교 기초가 탄탄히 갖춰져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라. 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번에 내일교육이라는 교육 잡지 기자와 한번 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학도 1년 선행 정도만 해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다른 교과는 심지어 선행을 해주지도 않았다 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때 기자님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특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와 인터뷰하기 전에 3명과 인터뷰를 이미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3명 모두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1년 이상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 공부 방법은 사실 저에게만 특수한 공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저와 같은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을 전 그 인터뷰에서 오히려 깨닫게 됐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들, 중학생 자녀분을 가진 학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생들은 굳이 고등학교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학교 공부에 더 충실히 하는 게 앞으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교 교과를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겁니다. 순수독학으로 여러분들을 꿈의 대학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